만약 여러분이 평생 사랑했던 사람을 50년 만에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매일 지나치던 그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늦은 밤에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버스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같은 노선을 달렸고 은퇴한 뒤에도 매일 밤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50년 전 그가 떠나보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빈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오래 기다렸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의 김도윤 씨입니다. 그는 올해 정년퇴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저녁이 되면 발걸음이 옛 직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버스 종점이었죠. 40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렸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로 떠났지만 종점만큼은 모든 여정이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 씨에게도 종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차를 차고지로 가져가기 전 그는 항상 불을 모두 끄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종점 끝에 있는 낡은 벤치를 말이죠. 그 벤치는 50년 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낸 장소였습니다. 은퇴 후 첫 주가 지나고 도윤 씨는 여전히 종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버스를 운전할 일도 없고 그저 산책 삼아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본능처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늦은 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종점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평소처럼 벤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비어있던 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나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야 왔네요. 나 오래 기다렸어요. 도윤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억양, 그 톤, 그 따뜻함. 50년 전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세요? 저예요. 선이에요. 선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50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이름. 그가 군대 가기 전 약속했던 사람. 돌아와서 찾지 못했던 그 사람. 하지만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며 목소리도 변하죠. 그런데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로등 아래에서 헤어졌잖아요. 그날 밤 제가 울었던 거 기억나요? 도윤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장면. 군 입대 전날 밤 그는 선희와 이 벤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만약 돌아오면 꼭 여기로 와줘요. 제가 기다릴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도윤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2년 뒤면 제대야.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죠. 도윤은 몇 달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했고 시간이 지나며 그 상처를 묻어두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순간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윤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선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가까이서 본 그녀는 분명 선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매, 작은 코, 입가의 미소,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선희 씨, 정말 당신인가요? 네, 저예요. 도윤 씨.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저는 떠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돌아온 그날도 저는 여기 있었어요.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던데.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동네 사람들이. 선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믿으셨군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 말에 도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소문만 듣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조금 늦었죠. 종점에 도착했을 때 강 씨는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난 뒤였어요. 도윤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선희가 오지 않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점이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도윤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도 그를 기다렸던 겁니다. 50년 동안. 도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찾지 않았나요? 50년 동안.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었어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죠.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선희는 조용히 자신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쓸 수도 없었고 길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도윤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걸. 자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불과 몇 미터 앞에서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당신이 다시 떠나버릴까봐.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다시 이곳을 찾을까봐. 매일 밤 이 벤치에 앉아서 발걸음 소리를 듣곤 했어요. 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그녀는 50년 동안 이 벤치에서 그를 기다렸던 겁니다. 볼 수도 없는 눈으로 그저 그의 발걸음 소리만 믿으며. 도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절 알아보신 건가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은 아직도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저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일 뿐이죠. 그럼 어떻게 도윤 씨 발걸음 소리요. 저는 그 소리를 5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어요. 도윤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기억한다고 그것도 50년 동안?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걸을 때 오른발에 조금 더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요. 왼발은 탁, 오른발은 턱. 그 리듬이 당신만의 것이었어요. 도윤 씨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소리 하나에 매달려 50년을 살아온 겁니다. 매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죠.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멀리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확신했죠. 이건 도윤 씨라고. 도윤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0년 동안 그가 이 종점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걸. 잃어버린 시간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의 공백은 너무 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도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주인 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제 사정을 알고도 받아주셨죠. 도윤 씨는 그녀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나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제 마음속엔 이미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주변의 권유로 선을 받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선희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그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야 했어요.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만 아쉬움은 있죠. 무엇이요? 당신과 함께 걸었을 그 시간들이요. 도윤 씨는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희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선희는 놀란 듯 그를 향했습니다. 뭐라고요? 50년이 지났지만 우린 아직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윤 씨, 저는 뭐가 두려우세요? 나이? 우리 둘 다 늙었어요. 시력? 상관없어요.
제가 당신의 눈이 될게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기억나요?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약속했던 거. 무슨 약속이요? 바다 보러 가자던 거요. 도윤 씨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50년 전 그들은 함께 바다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맞아요. 동해로 가기로 했었죠. 네, 그때 저는 너무 기대했어요. 당신과 함께 파도 소리를 듣고 모래사장을 걷고 싶었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 지금 갈까요? 예. 바다요. 지금 가요. 50년 늦었지만 약속은 지켜야죠. 선희는 놀랐습니다. 지금이요? 이 밤에요? 왜 안 돼요? 우리한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윤 씨의 말에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요, 지금. 도윤 씨는 선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점에서 바다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지만 이 시간엔 버스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밤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희는 도윤의 팔에 조심스럽게 몸을 기댔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이렇게 걷는 건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우리가 원래 함께여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삶에 대해, 그리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도윤 씨는 자신의 버스 기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같은 노선을 달렸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종점에 도착할 때마다 선희를 떠올렸던 이야기. 선희는 자신의 식당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매일 밤 종점 벤치에 앉아 도윤을 기다렸던 이야기. 2시간 정도 걸어서 그들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바다예요. 도윤 씨의 말에 선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 찰싹.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소리였습니다. 정말 바다네요. 선희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녀를 모래사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걸어봐요. 선희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시원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눌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선희는 도윤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그때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어도 괜찮아요. 우린 결국 여기 왔잖아요.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릿하게나마 밝아오는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돌아오는 빛. 갑자기 선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 씨, 뭔가 이상해요. 왜요? 어디 아파요? 그게 아니라 선희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깜박였습니다. 눈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도윤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아주 희미하게지만 뭔가 보여요. 의사들은 선희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줄고 안정을 찾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죠. 선희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당신 얼굴인가요? 50년 만에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에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네요. 도윤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도 늙었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마침내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출과 함께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선희 씨, 해가 떠올라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밝은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함께 보는 첫 태도지였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사실은요. 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윤 씨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들었어요. 제 몸이 많이 상했대요. 선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 때문에 고생하면서 다른 곳들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길어야 몇 달이라고. 도윤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도윤 씨가 제 마지막이었으면 했거든요.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슬픈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있고 싶었어요. 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이별을 해야 한다니 너무해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미안해요, 도윤 씨. 선희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정말요? 당연하죠.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떨어져 있을 순 없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신 약속해요.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다시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후회 없어요? 뭐가요? 저를 다시 만난 것이요. 이렇게 짧은 시간만 함께 할 수 있는데. 도윤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 후회 없어요. 하루라도 좋아요. 한 시간이라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요. 도윤 씨, 5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종점에 갔던 이유도 당신 때문이었어요.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나 봐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선희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발걸음 소리만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 씨와 선희는 매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도윤 씨는 선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침이면 도윤 씨가 먼저 일어나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앉아 그의 움직임을 소리로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주세요? 계란말이랑 김치찌개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알아요. 50년 전에 말했잖아요. 선희는 놀랐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당연하죠. 당신이 한 말은 다 기억해요. 아침을 먹고 나면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선희의 시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주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나무 보여요? 선희가 가리켰습니다. 네, 은행나무예요. 노랗네요. 정말 예뻐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하고 싶은 거 리스트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원지 가기 50년 전에 가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세전목마 타고 싶었죠. 두 번째, 사진관 가기.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영화관 가기. 영화요? 예. 5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이번엔 꼭 가요.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먼저 유원지에 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섭네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속도였지만 선희에게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어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다음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사는 나이든 부부를 보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편하게 찍어주세요. 우리 둘이 행복해 보이게요. 사진을 찍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웃었습니다. 사진사도 덩달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부부시네요. 부부는 아니고요. 아, 사실 그것보다 더한 사이죠. 도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로맨스 영화를 봤습니다. 선희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윤 씨가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남자 주인공이 무릎 꿇고 있어요. 프러포즈 하는 건가요? 네, 여자 주인공이 울고 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선희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도 결혼할까요? 도윤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늦었지만 하고 싶어요. 도윤 씨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의 자녀들과 선희가 일했던 식당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식장 대신 종점 근처 작은 카페를 빌렸습니다. 꽃으로 장식하고 의자를 놓았습니다. 선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도윤 씨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선희는 그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멋있어요. 당신도 아름다워요. 간단한 서약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대신 식당 주인 할머니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도윤 씨, 선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씨, 도윤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50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도윤 씨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머니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도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 하지만 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너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이모님, 잘 부탁드려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선희의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자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도윤 씨는 그녀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도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선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고 싶어요. 어디요? 종점이요.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난 그곳. 지금 가시게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 씨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히고 함께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괜찮아요. 도윤 씨가 있잖아요. 30분쯤 걸어서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말이죠. 도윤 씨가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났죠. 선희가 말했습니다. 네, 그때 정말 놀랐어요. 당신이 거기 앉아 있을 줄은. 저도 놀랐어요. 도윤 씨 발걸음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눈이 보여요? 희미하지만 보여요. 하얀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선희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 씨, 예. 행복했어요. 이 짧은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선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선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도윤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선희야, 도윤 씨, 저 이제 너무 졸려요. 조금만 참아요. 병원 가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도윤 씨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선희야, 사랑해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평생 당신만. 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 씨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함께해요. 약속할게요. 꼭 찾을게요. 저도 찾을게요. 약속. 선희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 씨의 품에서 편안하게. 도윤 씨는 한참을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기다려줘서. 그의 속삭임은 눈 내리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매일 저녁 종점을 찾았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선희를 떠올렸습니다. 선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종점 근처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도윤 씨는 매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선희야, 오늘도 왔어.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오른 추억들을. 우리 정말 행복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도윤 씨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도윤 씨는 종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선희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갈 시간이에요. 어디로? 우리가 약속한 곳이요. 다음 생이요. 도윤 씨도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뒷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종점 벤치에서 도윤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었던 선희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 씨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으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와 선희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는 작은 벤치가 놓였습니다. 종점에 있던 그 벤치를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도윤 씨와 선희는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결코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장소를 찾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죠.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늦게라도 만났고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